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 원주 땅에는 고리대금업으로 큰 돈을 모은 변중수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변대감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부지런히 돈을 모아 원주에서 둘도 없는 갑부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변대감을 손가락질하며 금변이라고 부르곤 했답니다. 그런 변대감이 하루는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부인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변대감은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첩에게 푹 빠져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인의 안방을 찾았지요. 부인, 어제 먹은 뱀탕이 효력이 좋구려. 아주 몸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것 같소. 이럴 게 아니라 내 지금 당장 일을 치러야겠소. 불끈이 맞긴 하나요? 지난번처럼 바로 고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허, 이 사람이. 이번엔 다르다니까 왜 자꾸 못 믿는 거요? 젊은 부인이 이부자리를 깔자 변대감은 허겁지겁 뛰어들었답니다. 드디어 맞상대를 하려는 찰나, 하이고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 변대감의 몽둥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변대감이 이리저리 용을 써봤지만 야속해라.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뱀탕은 무슨... 아니, 내 구렁이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제 보니 이빨 빠진 풀뱀이나 다름없구나. 어휴. 젊은 부인의 한숨소리에 송대감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결국 그날도 헛물만 킨 변대감은 망연해서 툇마루에 나가 주저앉았답니다. 변대감은 젊은 부인과 아직까지 거사를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처가에 거금을 주고 데려왔건만 아무것도 못해봤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됩니까? 사실 변대감은 부인의 미색에 반해 권력까지 써가며 난리를 피운 끝에 데려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변대감 본인의 방망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오냐, 이렇게 된 거 팔도의 보약이란 보약은 전부 먹어야겠다. 내 반드시 제대로 일을 치르리라. 그렇게 결심한 변대감은 조선팔도 방방곡곡에 사람을 보내 남자에게 좋다는 보약은 모조리 구해오도록 하였지요. 특히 남자에게 좋은 약재라면 역시 뱀탕 아니겠습니까? 하여 변대감은 살모사는 물론이요 7.4, 먹구렁이, 까치독사 등 힘 좋은 뱀은 모조리 잡아 뱀탕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답답한 것은 젊은 부인 또한 마찬가지였죠. 가장 예쁜 나이에 나이 많은 대감의 부인으로 팔려와서는 졸지의 독수공방 홀로 밤을 지새우니 이 어찌 답답하고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곧 30이 되니 한참 알게 된 사내의 품이 그립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장사배가 가라앉지만 않았어도, 아니 배값을 변대감께서 대신 물어주지만 않았어도 내 신세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을. 아니다. 어찌 부모님을 원망하리오. 내 허망한 팔자를 원망해야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늙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부인은 고개를 흔들며 애써 마음을 추스리곤 하였답니다. 그래도 치밀어 오르는 외로움에 달이 뜬 밤이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곤 하였지요. 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변대감은 보약을 구하러 강원도에 가고 집안에는 하인들과 젊은 부인만 있었지요. 기분이 꿀꿀해진 부인은 더위도 식힐 겸 금강으로 뱃놀이를 가기로 했답니다. 하여 머슴들이 노젓는 배에 올라타 강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한창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랍니까? 강바닥 바위에라도 부딪혔는지 배가 기우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그만 강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머슴들이 화들짝 놀라 배를 돌리니만이 실경이를 벌이고 있는데 웬 젊은 머슴 하나가 우통을 집어던지고 강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머슴 상필이었지요. 상필이는 물살을 헤치고 마님에게 다가가서는 멋들어지게 구해내는 것이었지요. 꼴깍꼴깍 강물을 마시며 숨이 넘어갈 뻔한 부인은 10년 감수,
머슴 상필이 덕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물 밖으로 끄집어진 마님은 옷이 푹 젖어서 안과 밖이 그대로 보였지요. 헌데 지금 그게 대수겠습니까? 연신 물을 토하던 마님은 숨을 돌리자마자 상필이 품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고맙다. 상필아, 내 덕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용궁에 갈 뻔했구나. 아닙니다요. 마님이 물에 빠졌을 땐 정신이 없어 일단 구할 생각뿐이었습니다요. 마님은 그제야 상필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이야, 상필이는 근육이 탄탄한 장사였는데 얼굴도 사내다운 매력이 넘쳤답니다. 해서 마님은 자신을 구한 머슴에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사실 상필이도 강물에 젖은 마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둘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마님과 머슴이 아니라 사모하는 남과 여가 되고 말았답니다. 마님은 강가로 나온 후 넌지시 상필이를 불렀답니다. 날 구한 상을 내릴 터이니 이따 조용해지면 안방으로 오라는 것이었죠. 이미 마님에게 푹 빠진 상필이는 지체 없이 마님의 명령을 수행했답니다. 그렇게 둘은 안방으로 다시 만났더랬지요. 안방에서 둘의 눈은 짜르르 마주쳤답니다. 이번에는 남과 여가 따로 없었습니다. 둘은 두근거림에 모시겨 사모하는 남녀가 하는 일을 시작하고 말았지요. 눈에서는 별이 번쩍이고 맞잡은 손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뿜는 숨이 어찌나 단지 과수원에 온 것 같았지요. 그렇게 뜨거운 사이가 된 마님과 머슴은 왜 어찌 지금에야 만났을까를 원망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경험이 끝나자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지요. 마님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구렁이처럼 상필이는 마님의 답답함을 구석구석 풀어주었던 것이지요. 뒤늦게 사내의 매력을 알게 된 마님은 모르던 시절이 원망스러워 억울할 지경이었답니다. 해서 마님은 상필이와 또 만나기로 단단히 약조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변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수확이 좀 있었는지 아주 싱글벙글이었지요. 마님은 기대도 안 했지만요. 부인, 내가 요번에 50년 묵은 7.4를 구했다오. 효험이 탁월하다고 하니 이번엔 믿어보시구려. 변대감은 어서 잠자리에 들자고 성화였지요. 50년 7.4로 뱀탕을 해먹은 변대감은 부인을 향해 어서 이리로 오라고 재촉했답니다. 어머, 굉장하네요. 이번엔 믿을만한가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땅꾼에게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구해 먹었으니 좀 믿어보시구려. 네네네, 기대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변대감의 몽둥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심으로 또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변대감은 초라해진 분신과 함께 조용히 안방을 나섰답니다. 상심한 마님은 남편이 나가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았지요. 결국 변대감은 이번에도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변대감은 반드시 이를 치르리라 다짐하며 의지를 활활 불태웠지요. 하기야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어찌 헛물만 켜고 싶겠습니까? 변대감은 이번에야말로 영험한 뱀을 잡아먹고 부인과 첫날을 보내겠노라 맹세했답니다. 오냐, 내 이번엔 제주도 땅에 가리라.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백사를 잡아먹으리라. 고놈을 먹고 내 이번엔 기필코 수건을 이뤄야겠다. 도끼가 바짝 오른 대감이 제주도로 떠나자 마님은 또다시 상필이를 불렀습니다. 상필아, 오늘은 날이 더워 내 등목을 좀 해야겠다. 달이 뜨면 개울로 나설 터이니 내가 와서 목욕을 좀 돕거라. 알겠습니다요. 작은 마님. 그렇게 마님과 머슴은 한밤의 개울가에서 또 한 번 불타올랐답니다. 자주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서 그럴까요? 감질나게 만나는 동안 둘은 점점 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둘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건 변대감 댁의 또 다른 머슴 광쇠가 둘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쇠는 바위 뒤편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삼키는 것도 있고 둘을 엿보고 있었지요. 허나 상필이와 마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육신의 비밀에만 몰두하고 있었답니다.
저 연놈들이 아주 신방을 차렸구나. 아주 떨어질 줄을 모르는구만. 남몰래 마님을 연모하고 있던 광새는 둘의 몸짓을 보며 질투의 불길을 활활 태웠지요. 며칠 후 상필이가 밭일을 하러 가려는데 광새가 넌지시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이 급하게 심부름을 시켰다며 상필이에게 개울가에 가서 뭘 좀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미래가 들통이 났는가 싶은 상필이는 깜짝 놀라서 따졌지요. 개울가? 혹시 광쇠, 자네 어젯밤 개울가에서 뭘 본 겐가? 보긴 뭘 봐? 이 사람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가? 난 어제 퍼질러 자느라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 마님이 뭘 좀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거 있잖아. 마님이 며칠 전 마실 나가셨다가 개울가에 깜박 금비녀를 놓고 오셨다는구먼. 오늘 갈 곳이 있으니 자네가 대신 좀 가져오라는 것이야. 광새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이에 안심한 상필이는 광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말았답니다. 하여 상필이는 사모하는 마님의 금비녀를 가지러 불이 나게 개울가로 달려갔지요. 광새는 자기 말을 믿은 상필이가 개울가로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득이만만하게 웃었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상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개울가를 이리저리 뒤지던 상필이는 도통 금비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필이는 한참 만에야 개울가 끝 절벽 앞바위 위에 놓인 금비녀를 발견했답니다. 사실 이건 모두 광새가 몰래 어젯밤 놓아둔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그날 밤 마님이랑 저런 곳에도 갔었나? 하지만 상필이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금비녀의 손을 뻗었답니다. 그때 근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광새가 튀어나왔지요. 광새는 상필이가 깜짝 놀란 틈을 타 그대로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상필이는 긴 비명을 지르며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상필이를 보내버린 광새는 천연덕스럽게 변대감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상필이 그것이 마님의 금비녀를 훔쳤다는 건가? 고놈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만. 머슴들끼리 소문이 돌았지요. 상필이가 마님의 금비녀를 훔쳐서 멀리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나눈 머슴들은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성실해 보이던 상필이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지요. 한편 마님의 상심은 더욱 컸답니다. 흑흑흑 그깟 금비녀. 달라고 하면 주었을 텐데. 마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이 광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부서져라 마님을 보필할 테니 그만 그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래주겠느냐? 광새야, 내가 정녕 그래주겠느냐? 마님이 밤을 눈물로 지새우자 광새가 접근했습니다. 광새는 정성껏 마님을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님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광새는 꿈에 그리던 마님을 위해 열과 성으로 봉사하는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광새는 틈만 나면 마님을 찾아 위로와 봉사를 했답니다. 사실 광새는 머슴들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답니다. 상필이보다 강인한 광새의 왕뱀 같은 물건 덕분에 마님은 점점 더 시름을 잊을 수 있었지요. 한편 절벽에서 떨어진 상필이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물속으로 떨어진 덕분에 크게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거친 물살에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다음이었지요. 허나 상필이는 깨어난 다음에도 곧바로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속 동굴에 몸을 숨긴 채 광새의 배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광새 그것이 아무런 곡절없이 자기를 공격했을 리 없었을 터이니까요. 해서 상필이는 머리는 봉둔한 발, 얼굴에는 흑칠을 하고는 거짓골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원주 사람 누구도 그가 상필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들어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광새 그놈이 상필이가 금비녀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최근에는 마님의 신복이 되어 어딜 가도 옆에 꼭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상필이는 무릎을 탁 쳤지요. 광쇠 그것이 마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구나. 이제야 수수께끼가 다 풀린 것이지요. 해서 조용히 변대감댁을 엿보니 밤만 되면 광쇠가 작은 마님의 침소를 찾는 것이었지요. 광쇠는 마님과 밤새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상필이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감쪽같이 자기를 속인 광쇠는 물론이고 자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마님에 대해서도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변대감댁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마님과 머슴 사이에는 신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머슴인 자기가 아무리 외쳐봤자 마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상필이는 보약을 찾으러 떠난 변대감이 곧 돌아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탁하고 친 상필이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며칠 후 한라산 깊은 산에서 100년 묵은 백사를 잡아온 변대감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변대감은 그대로 마당에 불을 지피고 보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라며 머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머슴들은 뱀탕이 다 끓을 때까지 번갈아가며 약탕기를 지켰답니다. 워낙 귀한 백사로 끓인 탕이니 하룻밤을 밤새 끓여야만 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하늘이 별이 총총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광쇠가 약탕기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광에 숨어있던 상필이가 광쇠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상필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 얼굴에는 붉은 물감을 칠하고 옷은 물에 푹 적셔서 마치 개울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지요. 감쪽같이 물귀신처럼 꾸민 상필이는 광쇠 뒤에서 나타나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광쇠야. 네가 감히 날 죽였느냐. 상필이의 꼴을 본 광쇠는 대경실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던가요? 저지른 것이 많은 광쇠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만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상필이는 잽싸게 품에서 금비녀를 꺼내어 광쇠의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끓고 있는 뱀탕을 발로 차다 엎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모습을 숨겼지요. 우당탕탕하는 소리에 놀란 대감집 사람들이 뛰어왔을 땐 모든 것이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귀한 뱀탕이 엎어져서 죄다 줄줄 흘러버렸던 것이지요. 아니 이놈 광쇠야. 내 놈이 감히 내 귀한 뱀탕을 쏟고 말았구나. 아이고 내 뱀탕. 저게 어떤 물건인지 내 놈이 알기나 하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변대감은 쓰러진 광쇠에게 왼쪽 오른쪽 연속 따귀를 날렸답니다. 그렇게 흠씬 얻어맞은 광쇠가 부스스 일어났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광쇠의 품에서 상필이가 훔쳤다는 금비녀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탕을 엎고 졸지의 비녀를 훔친 범인으로 몰린 광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변대감에게 멍석마리를 당했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두들겨 맞은 광쇠는 그대로 원주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거짓골이 된 광쇠는 절뚝거리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뱀탕을 잃어버린 변대감은 또다시 약재를 구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백두산에서 산삼을 가져오겠다며 먼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이지요. 한편 마님은 광쇠가 금비녀를 훔쳤다는 말을 듣고 배신감으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는 사라진 상필이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을 후회 속에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후 변대감 댁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상필이었지요. 약초를 구하다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지 뭡니까. 아주 10년 감수했습니다요. 상필이는 광쇠가 밀었다는 말은 쏙 빼고 그렇게 둘러댔지요. 하지만 남자가 그리웠던 마님은 상필이의 말을 의심도 하지 않고 믿었답니다. 그리고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지요. 이렇게 날 걱정시키다니. 상필아, 정말 보고 싶었다.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이놈도 마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말거라. 위험한 곳도 가지 말고. 네, 마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 뒤로 상필이는 쫓겨난 광쇠 대신 마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그전보다 훨씬 조심해서 다시는 들키는 일이 없었지요. 그렇게 한 석 달쯤 즐거움을 누린 상필이는 달도 뜨지 않는 어느 밤 마님의 폐물을 죄다 훔쳐 달아나 버렸지요. 제대로 한몫 잡아버린 것입니다. 마님은 비싼 폐물을 모조리 잃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변대감이 모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 뒤로도 첫 부인은 보약을 구하러 전국을 떠도는 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청상과부와 다름없이 살았답니다. 가끔씩 너무나도 밤이 외롭곤 했습니다만 광쇠와 상필이의 사건을 떠올리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세상 일은 자기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마님이 상필이를 저버리고 광쇠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후에 상필이에게 당한 것도 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